을사년 하늘이 갈라지고 붉은 해가 질 때 권좌에 앉은 자는 천지의 소리에 쓰러지리라. 황금 기둥은 무너지고 6월의 서강 속에서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니 그는 사만을 하나로 묶고 천년의 운을 열리라. 불의 기운과 얼음의 기운이 한 달에 공존할 때 이것이 바로 대변역의 시작이니라. 조선 명종 시대의 신비로운 예언가 남사고. 그가 500년 전 비밀리에 남긴 격암유록과 정감록에 봉인된 예언이 최근 충격적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에 관한 그의 예언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위기를 마치 오늘의 신문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많은 이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의 징조, 6월의 새로운 선택, 미국과의 관세 전쟁, 4월의 기이한 폭염과 폭설. 남사고는 이 모든 혼란이 한민족 대도약의 전주곡임을 말했습니다. 큰 어둠 뒤에 큰 빛이 오나니 세 번의 큰 시련 후에 조선은 세계의 중심에 서리라. 안녕하세요, 신비의 조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민족의 국운 상승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격암유록과 정감록에 숨겨진 2025년 을사년의 충격적 예언을 완벽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남사고의 예언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남사고, 그의 본명은 남이며 자는 사고로 조선시대 명종 때 살았던 도인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미 여러 예언을 정확히 적중시켜 당시 조선 최고의 예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남사고가 남긴 비결들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보관되었다가 1945년 광복 후에야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문정왕후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사고는 용해해 말의 달에 궁중에 어두운 별이 쓰러지고 이후 동쪽에서 붉은 기운이 일어나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정확히 용의 해인 1565년 7월 말의 달, 문정왕후가 서거했고 그 후 동인과 서인 간의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는 남사고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사고는 임진년에 백마를 탄 자가 바다를 건너와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1592년 임진년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고 그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는 백마를 타고 선봉에 섰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임진왜란의 발발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사고가 현대사까지 내다봤다는 점입니다. 그의 비결에는 하늘이 둘로 나뉘고 한 형제가 두 마음으로 갈라져 서로를 해치는 때가 올 것이다. 북쪽에서 쇠로 된 말이 내려와 피를 뿌리고 남쪽에서는 별이 빛나는 깃발을 든 자들이 이를 막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6.25 전쟁을 암시하는 것으로 북한의 탱크쇠로 된 말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군별이 빛나는 깃발의 개입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반도의 분단까지 예견했습니다. 단군의 땅이 38번째 선에서 갈라져 오랜 세월 동안 형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한을 품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은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단을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남사고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하늘의 천기를 읽어낸 결과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매개일 뿐 내 지혜로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서에는 자손들이 말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반복되는데 이는 후대 사람들에게 생존의 지혜를 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처럼 남사고의 예언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언한 2025년 을사년의 대격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요? 그의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요? 을사년, 땅의 기운이 흔들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권좌에 앉은 자가 갑자기 무너지리라. 높은 자리에 있던 이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지고 백성들의 분노가 만리장성처럼 세워지리니. 격암유록의 을룡편에 기록된 이 구절은 남사고가 을사년에 벌어질 정치적 격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을사년은 예순갑자 중 42번째 해로 내년인 2025년이 바로 을사년입니다. 남사고는 이해에 한반도에 큰 변화가 닥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높은 자리에 있던 이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진다는 구절입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암시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 실패와 비리 의혹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사고는 또한 백성들의 분노가 만리장성처럼 세워진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적 저항과 시위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 불평등,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을사년의 임계점에 도달하여
대규모 시민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사고의 토끼달에 큰 별이 떨어지고 동방의 청룡이 울부짖으리라는 예언입니다. 토끼달은 음력 2월을 의미하는데 2025년 음력 2월은 양력으로 3월 초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권력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동방의 청룡이 울부짖는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격변을 의미합니다. 격압유록의 운기론에는 을사년에 청룡과 백호가 싸우고 그 싸움의 끝에 백호가 승리하리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청룡은 전통적으로 현 집권 세력을, 백호는 반대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는 현 정권의 몰락과 정치적 대전환을 암시합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여러 스캔들과 정책 실패로 인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 북한과의 긴장 고조, 국제 정세의 불안정 등 대외적 요인까지 더해져 2025년 을사년은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사고는 이러한 정치적 대격변이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을사년의 권력 붕괴는 한민족세 역사의 시작이며 이후 백의 민족은 진정한 빛을 찾게 되리라는 그의 말은 혼란 이후의 희망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을사년 대통령의 파면 이후 6월에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남사고는 이 인물에 대해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하늘이 어지러울 때 구세주가 나타나리라. 을사년 목화토금수가 조화를 이룬 달에 1000명을 받은 자가 나타나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리니 그는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지닌 자로다. 남사고의 정감록 중 도선 비결에 기록된 이 예언은 을사년 대통령 파면 이후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목화토금수가 조화를 이룬 달이란 오행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로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이는 6월을 가리킵니다. 바로 2025년 6월 혼란에 빠진 한국의 신성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사고는 그를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지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화려한 배경이나 정치적 경력보다는 진정성과 내면의 역량을 갖춘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현 정치권에 익숙한 얼굴이 아닌 국민들 사이에서 갑자기 부상하는 새로운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압유록의 운기론에는 더 구체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학문을 닫고 서방에서 지혜를 얻은 자로 남쪽의 정열과 북쪽의 침착함을 함께 지니리라. 그의 이름에는 물과 산이 있으며 그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리라. 이 구절은 동서양의 지혜를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등장할 때 하늘에서는 푸른 빛이 쏟아지고 갑자기 깊은 안개가 걷히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자연현상이나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동반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외교적 돌파구 개척이나 경제 위기의 해소와 같은 사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송화비결에서 남사고는 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방식을 뒤엎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리라. 오래된 적들을 친구로 만들고 멀리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며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사를 펼치리라. 이는 외교 관계의 대전환과 민주적 리더십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남사고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저출산, 노령화, 양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오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설 통합형 지도자의 출현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남사고는 이 지도자의 등장을 500년 만에 찾아오는 천운의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한민족의 운명을 바꿀 천명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는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가 맞이하게 될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일까요? 계절의 질서가 무너지고 불의 달에 하얀 꽃이 내리며 차가운 달에 불꽃이 타오르리라. 천지가 뒤바뀌는 때 하늘의 노여움이 사방으로 퍼지고 동방의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는 전쟁이 시작되리니 남사고의 격압유록 천시운편에 기록된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올해 4월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이상기후를 경험했습니다. 봄이 한창인 4월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고 이어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남사고가 예언한 불의 달에 하얀 꽃이 내리고 차가운 달에 불꽃이 타오른다는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이상기후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닌 경제적 재앙의 전조라는 남사고의 경고입니다.
천지가 뒤바뀌는 때 동방의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는 전쟁이 시작되리니라는 구절은 경제적 분쟁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세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남사고가 송화비결에서 예언한 서쪽의 강대국이 불의 칼을 들고 동방을 위협하리라. 그리하여 동방의 부유한 땅들이 하루아침에 쇠락의 길로 접어들리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경제 전쟁은 자연재해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폭염과 가뭄은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을 주어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폭설과 한파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물가 상승을 부추깁니다. 남사고는 이를 하늘의 분노가 먼저 농사를 망치고 이어 금고를 비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송화비결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을사년,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며 불이 타오르는 새 재앙이 차례로 닥치리라. 이는 하늘이 인간의 탐욕에 내리는 경고로 이때 금과 은의 가치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리라. 이는 자연재해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이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면 남사고가 예언한 대로 천하가 흔들릴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이러한 글로벌 경제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사고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고래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사고는 천지가 뒤바뀌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리라.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오히려 이 혼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을사년의 이상기후와 경제전쟁은 단순한 위기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핵심에는 어떤 경제적 대전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황금 제국이 무너지고 종이로 된 부가 재가 되리라. 백성들은 빈 밥그릇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높은 집값은 하늘에 닿았다가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리니, 이때 동전의 가치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리라. 남사고의 격압유록 중 시울론에 기록된 이 예언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마치 오늘 쓴 것처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기존 경제 강국들의 몰락을, 종이로 된 부가 재가 된다는 것은 기존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암시합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확대와 실질 임금 하락으로 중산층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사고는 이러한 경제위기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을사년에 나무가 쓰러지고 쇠가 녹슬며 물이 증발하고 불이 꺼지는 오행의 혼란이 일어나리라. 이때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의 외침이 궁궐을 흔들리라. 이 예언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민중봉기를 암시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 주택 문제,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조선, N4세대, 벼락거지 같은 신조어들은 이러한 경제적 좌절감을 반영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남사고의 화폐 시스템에 관한 예언입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구절은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폐의 등장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사고는 더 구체적으로 그 화폐는 손에 잡히지 않으나 모든 거래에 사용되며 국경을 초월하여 흐르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디지털 원화 CBDC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사고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화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남사고는 이러한 경제적 대격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옛 시스템이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리니 이는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상이 될 것이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리라.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디지털 전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경험과 민족적 결속력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대로라면 한국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남사고는 변화의 시기에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나 그 고통을 견디는 자만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격변이 예고된 을사년, 한국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을사년의 격변 후 백이민족은 하나로 돌아가리라. 천년의 한이 풀리고 갈라진 형제가 다시 만나는 날,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리니. 남사고의 마지막 예언은 모든 시련 이후 찾아올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정치적 격변, 자연재해, 경제위기, 이 모든 것은 한민족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정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는 백이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날, 세계는 그 빛에 눈을 뜨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을사년의 대격변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500년 전 남사고가 남긴 천기의 비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일 한국의 미래와 세계 질서 재편에 관한 더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